대표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3월 정도였죠. 제가 이제 도쿄돔에서 호주 경기 끝나고 이제 울었죠. 울었습니다.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날 혼자 호텔방에 제가 술을 잔뜩 사들고 가서 먹었는데 취하지도 않아요. 안 취했다 생각했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이제 인사불성 됐는데 힘들었었는데 많이 울었죠. 정말 큰일 났구나. 특히 투수들이 야 이건 뭐냐 우리. 너무 차이나 했는데 형님들의 어떤 그런 아쉬움을 물론 그때 던졌던 투수들 다시 또 젊은 팀의 투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메이저리그 팀과의 연습 경기에서 이 부담스럽죠. 참 어려웠죠. 샌디에이고하고 그 경기 때 제가 고척돔에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문동주 선수 선발 던지는 거 보고 원태인 선수 그 경기를 제가 직접 봤어요. 보는 내내 정말 참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이 어린 선수들인데 이거 메이저리그 최고 선수들이니까 부담 정말 있을 건데 어떡하냐. 근데 잘 던졌어요. 문동주 선수 근데 1회에 볼넷 계속 주네. 야, 그래서 쫄았구나. 제가 이제 하나 관계자한테 문동주 선수가 너무 쫄았는 것 같아요. 엄청 쫄았는데 했더니만 하나 관계자 나 지금 경기는 못 보고 있는데 많이 얻어 터졌어요. 아니 안 터졌는데 점수가 많이 주는데 계속 볼넷이었으니까 그 이후로 이제 1점을 주고 이에 맞고 그 이후 올라온 선수들 원태인 선수, 신민혁 선수, 정혜영 선수, 최준용 선수 무실점으로 막 릴레이 호투를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제 원태인 선수가 잘 끊어줬습니다. 신민혁 선수도 올해 선발인데 야 이거 선발로 본인이 뭔가 보여줄 수 있다는 능력치를 보여주고 이게 일단 깡들이 좋은 거예요. 이거 이상하게 이렇게까지 잘했나? 정혜영 선수는 확실히 드라이브 라인 갔다 와서 좋아졌다는 평가를 다른 감독들이 저한테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준용 선수도 좋았습니다. 18일 다저스전 경기인데 이제 곽빈 선수 2이닝 이제 1실점을 했고 이어리 선수가 3점을 줬지만 탈삼진 2개를 잡는 것도 봤습니다. 4회 등판한 오원석 선수는 베테랑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MVP 투표 2위에 빛나는 배츠 삼진 2이닝 무실점. 진짜 놀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깜짝 놀랍니다.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어제 경기에서 6회에 드래프트 1순위, 2순위 황준석, 김태견 2명, 1명 삼진을 잡습니다. 이게 참 대박인데 감독이 다저스 감독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선수 대단하던데. 어린 선수가 19세.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런 일이 있나 싶어요. 저는 그게 너무 놀랐고 사실 우리의 진짜 고민은 투수력이 참 그러니까 야구의 수준차는 투수 맞죠. 타자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투수하고 수비에서 수준차가 매우 많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하고 비교해도 완전 개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젊은 선수들이 보여주니까 희망이 차오릅니다. 희망이 차올랐어요. 지난해 3월에 제가 도쿄돔 그때 봤던 우리가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사람이 참 마음이 간사하더라고요. 고척돔에서 딱에 보면서 와 살아있다. 기분 좋다. 이런 거 좀 느꼈습니다. 이 경기는 FA 보상 일수 경기가 아닙니다. 선수들 수당은 받았죠. 수당은 받았는데 국가대항전이어야 됩니다. APBC 해당이 되고 아시안게임, 프리미어 12, WBC, 올림픽, 아시아 야구선수권 U23 대회까지가 다 요 대회들은 FA 보상 일수가 성적에 따라서 다다다다다 포함이 되고 아닙니다. 유중일 감독하고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투수들은 참 괜찮다 그러더라고. 투수들 괜찮다. 우리 타자 좀 약해. 특히 선발 4명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유중일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문동주, 원태인, 이을이, 곽빈 선발 4명이 좋더라. 중간도 어제 2게임을 봤을 때는 아직도 선수들이 몸이 좀 덜 올라오고 좀 그런 부분이 있다. 준비 부족도 좀 있겠지 당연히. 왜냐하면 시범 경기 그 과정이니까. 근데 작년에 봤을 때 박영현도 괜찮았고 최지민도 괜찮았고 정혜영 이 이제 3명 이야기를 따가면서 이런 선수도 엄청 좋더라. 김태견, 황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경기 하이라이트는 6회다. 최일원 코치하고 이 아이들은 어떻게 좀 쓸까? 한번 선을 보여야 되는데 김태견, 황준서 선수를. 선을 보여야 되는데 고민을 한 이유가 있어요. 감독이 고민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거 잘못 쓰면 이 선수도 올해 리그를 마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인들이니까. 괜히 잘못하면 투수 심리가 그렇다. 거기서 막 엄청 안 좋고 막 흔들리면 밸런스 무너지면 이게 오래 갈 수도 있는데 이 귀한 선수들을 불러다가 연습 경기랍시고 뭐 스페셜 경기지만은 이 경기하면서 이 선수들 만약에 안 좋아지면 팀에 뭐라고 말할까요? 또 팬들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걱정이 엄청 됐어요.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한번 자 좋다 한이닝을 이 두 명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선수들한테 마음 편하게 하자. 참, 너 니들 믿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완전 대성공. 그래서 이 선수들이 앞으로 어떤 성장을 할지 내가 궁금하다. 그 이야기를 유정일 감독이 했어요. 진짜 궁금하다. 세상 이 어린 친구들의 배짱에 자기가 야구를 수십 년 해왔는데 나가 놀랐다. 어제 이제 디프리 하면서 식사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대요. 디프리 자리에서도 진짜 대단하다. 전체적으로 우리 대표팀이 이제 투수들은 좀 괜찮고 야수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젊은 선수들이.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좀 우리 팬들한테 제가 여쭈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11월에 프리미어 12 대회가 있습니다. WSBC에서 하는 프리미어 12. 예전에 우리 2015년에 우승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뭐 오타니 선수 나왔다가 우리 하나도 못 치다가 그때 결승전에서 내려가고 난 다음에 막 이대호 선수 치고 막 그런데 2026년에 WBC가 있어요. 좀 고민이 많더라고요. 유준일 감독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력강화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방향성을 좀 정해야 되겠다. 프리미어 10이냐 아니면 WBC냐. 만약에 WBC라고 한다 그러면 야수들도 이 젊은 친구들로 가야 한다. 투수들은 이 지금 젊은 친구들이 우리 앞으로 향후 대표팀의 주축이 될 거다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물론 몇 명, 한두 명은 더 베테랑 섞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선수들만으로도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프리미어 12에 성적을 내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 너무 국제대회 성적이 개판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반전이 필요하니까 그렇다면 프리미어 12에서도 성적을 좀 내야 된다면 야수를 좀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 야수가 뭐 아주 뭐 30대 중반 이런 선수 말고 뭐 30, 31 이런 선수들을 보강을 좀 해야 된다. 근데 그 선수들이 2026년 되면 33, 34 되면 조금 더 완전 베테랑이 돼버리잖아요. 고참에.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해야 돼. 우리가 미래 방향성으로 갈 건지 아니면 뭔가 프리미어 12 신경을 좀 쓸 건지 우리가 지금까지 안 좋았으니까. 근데 그 절충점도 있겠죠. 프리미어 10에도 좀 쓰고 미래 방향성도. 근데 뭔가 그러면 예전부터 우리가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하다가 다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두 마리 토끼 잡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좀 방향성을 잡아야 되나? 아니면 이걸 가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그걸 회의를 한번 해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총재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거 좀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떠세요? 우리가 사실 프리미어 12에서 반전을 좀 깨할 필요도 있죠. 물론 메인은 WBC지만. 근데 아니면 좀 우리가 2026년 WBC를 아예 그냥 올인할 건가? 일장일단 있죠. 절충안도 가능은 하겠죠. 저는 길게 봤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 좀 오히려 차라리 길게 봤으면 한다. 근데 만약에 프리미어 12에서도 뭐 성적이 안 난다. 아유, 난리 날 것 같은데. 아무도 예고 안 했는데 예고된 참사가 나와. 수재 아닌 인재가 또 나오는 거지. 예고된 인재였다. 누구 잘못. 그러니까 그럼 뭐 또 내년 또 2025 시즌 뭐 암울하다 이런 말이 또 나오니까 이제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팬들께서 쿠팡 중계하고 티빙 중계하고 이거 비교되면서 의견들을 막 쏟아냅니다. 쿠팡 중계가 매우 깔끔하고 좋았죠. 아주 놀랐어요. 저도 좀 놀랐는데 카메라 앵글이 일단 다양하더라고요. 심판 캠도 있고 팬들이 돈 받으면 그러면 야 돈 받으려면 이 정도 해야 된다. 일단 쿠팡은 준비 기간이 좀 길었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쿠팡이 사실 돈을 많이 투자했더라고요. 이번에 스페셜 매치 경기 4경기 있죠. 이거 앞에 했던 거. 우리 대표팀 2경기 그다음에 LG 키움. 요 경기 중계는 M스포츠에서 담당했어요.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원래부터 케이블에서 프로야구 중계를 하던 방송국이고 쿠팡이 돈 엄청 줬다.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투자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결과물이 다르다. 다양한 준비를 했고 티빙 쪽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티빙 쪽에서도 쿠팡 중계 잘한 거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잘했더라. 자기네들 잘 봤고 당연히 알고 있고 티빙도 지금 되게 노력을 하고 있던데 티빙이 최근에 시범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 업로드가 빨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한 가지 들리는 이야기는 뭔가 좀 경력이 있는 업체로 새로 이렇게 같이 협업을 좀 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도 막 준비를 막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말 안 했는데 내일 보도 자료를 발표한다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중계를 어떻게 할 건지 세부 보도 자료를 내일 입장문을 내니까 저한테 그거 보고 하시면 안 되겠느냐는데 일단 뭐 그건 그거고 엄청 긴장하고 있고 개막까지 좀 긴장을 타고 있던데 하여튼 하이라이트 업로드는 엄청 빨라졌던데요. 뭐 5분 10분 계속 빨라지고 1시간 2시간 빨라지고 계속 빨라졌어. 많이 빨라졌던데 근데 팬들이 쿠팡 중계로 기대치가 높아지는 게 당연하죠. 뭐 그럴수록 티빙이 상당히 부담이 될 건데 이제 개막이 진짜 시험대입니다. 하여튼 뭐 정신없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특화 중계, 스페셜 중계라 해가지고 뭐 라크룸 취재 뭐 이 이야기에서 뭐 구단들도 반대하고 우리 팬들도 말이 되느냐 그랬는데 뭐 요거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논의가 필요해. 확정 아닙니다. 뭐 쉽게 되지 않고 많은 뭐 팀들에서는 이거 불가능하다. 선수단이 반대할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티빙 이야기는 그겁니다. 경기 프리 인터뷰 이런 것도 준비는 하는데 확정 아니고 티빙은 일단 중계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최우선이다. 개막 경기부터는 계속 그래야 되고 다른 기획들은 뭐 향후 좀 준비하고 뭐 계속 해 나가겠지만 일단 중계 안정화에 최우선 과제를 두겠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메이저리그 팀들을 보면서 저는 조금 그건 생각이 도 확실히 이제 인터뷰 대응이나 팬 서비스 관련해서는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하고 조금 상황이 다르고 이제 우리가 중계를 좀 다르게 좀 하고 뭔가 좀 새롭게 기획을 하려 그래도 선수단 쪽에서 좀 불편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메이저리그 팀들을 보면서 인터뷰 대응이나 팬 서비스 관련해서 확실히 좀 프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한 구단 관계자가 제게 그 이야기했어요. 경기 전 인터뷰를 하려면 선수협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 티빙에서 프리쇼를 만약에 프리뷰 쇼를 하겠다 그러면 거마비라도 좀 전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니까 구단마다 지금 3억 원씩 줘서 광고 프로모션 하잖아요. 뭐 1억 원 정도 떼서 선수들한테 좀 주는 건 어떤가 이 이야기도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팀이 선수들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일부 선수들은 보통 이제 부정탄담해서 사전 인터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나성범 선수 일단 재검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기아 구단은 진짜 충격도 이런 충격이 없다. 그리고 타구단도 봅니다. 왜? 기아가 5강 후보권이고 기아가 우승 후보입니다. 그리고 기아의 길을 두려워했던 게 새로 들어오는 전력이 플러스 된 게 제가 봤을 때 짐작단장이 우리 서건창 정도인가? 이렇게 웃으면서 외국인 투수는 2명 바뀌었죠. 물론 이 선수들이 큽니다만. 근데 뭐냐? 김도영 안 아파. 나승범 안 아파. 다 들어온다. 그때 박찬호 선수 나빴고 막 다 다쳤잖아요. 안 다친 베스트 전력으로 뛰었던 경기가 52경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처음부터 잘하면 어떨까? 그걸 기대한 거고 다른 팀들도 봤을 때 제가 이승엽 감독 이야기를 다음 콘텐츠에 좀 다루겠지만 기아 타선 한번 보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 다른 감독들이 똑같이 했어요. 근데 그 타선의 가장 큰 중심이 지금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이 약해지면 이 승이 올라가고 남이 강해지면 자기의 승이 내려가니까 다른 팀들도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일단 재검을 해야 됩니다. 다치고 나면 바로 체크가 안 돼요. 부분 손상이라고 그러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 체크 가능합니다. 2주 후에 재검할 겁니다. 17일 경기에서 그저께 경기에서 3회 말에 주루 하다가 다쳤는데 작년 주루 플레이 하다 다친 그 부위입니다. 오른쪽 햄스트링, 오른쪽 허벅지. 그때도 우측 햄스트링 맞았어요. 근데 햄스트링은 보통은 최소 4주. 최소 4주예요. 4주, 최소 4주니까 4주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주 후에 재검한단 말은 그때 그럼 갑자기 재검을 했는데 내일부터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최소 그때가 돼야지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때 진단했을 때 그 이후로 또 나올 건데 구단에서도 빨리 돌아오는 건 쉽지 않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5월쯤에는 돌아올 것 같다 희망 스킨 이야기를 하는데 5월쯤 돌아오더라도 그 6주가 넘은 거예요. 6주입니다. 6주.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걱정이 막 있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 오더라도 한 달 이상 잡아야 되니까 또 급히 오면 뭐 어떻게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진짜 정말 길어지니까. 캠프에서도 사실 트레이닝 파트하고 선수 본인이 엄청 신경 썼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이제 몰입을 하다 보니까 경기에 좀 캠프하고 경기가 다릅니다. 주장을 맡아가 팀을 잘 이끌고 있던 선수인데 아주 너무 가슴 아픈 좀 그런 부상이고
대체 선수라든지 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역시 황대인 선수가 컨디션이 좀 좋다는 건데 지금 시범 경기에서 4홈런을 치고 있는데 타격 컨디션은 좋습니다. 황대인 선수 공격력을 강화한다 그러면 뭐 황대인 선수가 1루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그러면 이우성 선수가 캠프 기간에 1루 수비를 많이 했지만 외야로 돌리는 상황이 올 수 있죠. 외야 간다 하면 황대인 선수가 1루 수비는 괜찮거든요. 또 이우성 선수는 외야는 했던 포지션이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고 만약에 이우성 선수를 1루로 원래 했던 대로 이 안정적인 프레임으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 최원준 선수 뭐 시범 경기 타격 컨디션에 상관없이 최원준 선수 뭔가 좀 재능이 있는 선수니까 또 이창진 선수라든지 김호령 선수든 이런 선수들을 뭔가 해줄 필요가 있다. 소크라테스 선수하고 이렇게 외야를 그렇게 한번 만드는 거죠. 그 선수들은 그래도 뭐 아무래도 나승범 선수 정도는 아니니까 그게 고민입니다. 자, 기아가 돌릴 수 있는 희망회로. 기아가 생각하는 희망회로 한번 돌려볼게요. 작년에도 사실 이제 나승범, 김도영 선수가 시즌 개막하면서 시작을 못했죠. 물론 김도영 선수 2경기만에 좀 다쳤는데 그래도 최대한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때는 나승범 선수가 빨리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는데 계속 늦어졌죠. 뭐 언제 온다는 늦어지고 언제 온다 늦어지고 그때 처음 다쳤던 종아리 부상이었습니다. 6월에 복귀를 하게 됐는데 이제는 이제 복귀 시점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하고 다르게 나승범 선수를 아예 빼놓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조기 복귀를 바라겠지만 그렇다면 있는 선수들이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하고 작년에는 나승범 선수를 뭔가 대신한다. 언제 돌아올 수 내가 대신한다. 지금은 아예 그 기간만큼은 본인들이 내가 주전이야. 어차피 지금 못 돌아오잖아. 없잖아. 승범이 없으니까. 승범이 형 없으니까 내가 하겠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는 거죠. 뭐 그래야지 나승범 선수도 덜 미안해하고 재활에 힘을 좀 내지 않을까. 이건 뭐 심작 단장 이야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부상에 발목이 너무 잡히고 그렇게 관리했는데 미치겠다, 죽겠다, 속이 상한다. 그냥 가슴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했어요. 밤에 잠도 안 온다. 그 이야기도 했는데 나승범 선수가 진짜 훈련 열심히 하는 그러면서 너무 열심히 했나? 어떻게 보면 훈련하면서 너무 열심히 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혹사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스타일 자체가 그래요. 그냥 훈련.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좀 살살 좀 조심스럽게 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만 박 국장 살살 하는 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살 하는 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이범호 감독님이 헛웃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헛웃음이 나온다. 어이가 없다. 미치겠다. 그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뛰는 야구도 좀 해야 되나? 좀 변화를 좀 둬야 되나? 이우승 외야로 한번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황대인 타격감 좋으니까 기대할 거고 뭔가 좀 지금은 한 감독은 5월이면 충분히 복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희망을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야 되겠죠. 2주 있다가 검진 결과를 좀 봐야 되고 조금 그래도 아주 심각하게 다친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선수의 이제 반응이라든지 좀 물어볼 거지 않습니까? 다쳤을 때 엄청 통증이라든지 자고 났을 때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거든요. 미묘하게 선수들만 보니까 아주 심각한 건 아닌 것 같다. 이거 금방 뜨는 거 아니겠지만 아주 심각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 그 이야기를 좀 합니다. 제가 질문에 답합니다. 이 삼성 최충현 선수 근황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중반에 어깨 부상이었죠. 5월 20일 날 NC전이 마지막에서 작년 평균 자책점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4.81을 기록을 했고 그때 어깨 안 좋았어요. 작년에 시즌을 앞두고 박진만 감독이 키플레이어로 최충현 선수를 꼽았어요. 헐거워진 불펜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수. 근데 결국은 안 됐고 불펜이 좀 많이 지쳤고 나이 많은 베테랑들 우규민 또 오승환 선수한테 로드가 많이 걸렸고 힘들었고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수술은 아니었어요. 지금 재활을 하고 있는데 재활 조금 끝 단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통증은 일단 없다 이제. 통증 없으니까 공을 좀 만지. 몇 메다 던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사실 조금씩 가볍게 이제 공을 만지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올 수 있느냐? 6, 7월 정도? 6, 7월 정도 조금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아직은 좀 많이 남았죠. 전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퓨처스 중계 어디서 보나? 일단 스폰 계약을 맺었죠. KBO 메디힐하고 타이틀 스폰스 계약 퓨처스 리그 붙었다는 게 대단합니다. 아무튼 계획은 아니지만 이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퓨처스 중계는 산그리다라는 업체가 입찰을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연간 한 퓨처스 경기 130경기를 유튜브에
유튜브로 볼 수 있다 그럽니다. 예, 유튜브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볼 수 있습니다. 대전구장 펜스 광고가 완판됐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대전구장 펜스가 작년에도 다 팔리긴 팔렸는데 올해도 완판이 됐어. 근데 이게 시즌 전에 원래 준비를 다 합니다. 이번 올해 광고는 작년 여름부터 계속 영업을 해서 대전구장 펜스 광고 완판이 됐는데 유현진 선수 계약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유현진 선수 계약하고 난 다음에 광고가 완판이 됐는데도 문의가 계속 쏟아져요, 지금.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년에는 치열해지는 거죠. 더 가격이 좀 올라가서 단가가. 그래서 지금 구단에서 내년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 얘기를 많은 분들이 물어오셨는데 트랙맨, 야 이거 MLB는 호카이를 이번에 가지고 왔습니다. 호카이가 광학 기반인데 우리가 지금 PTS 이 구속이 정말 너무 안 나온다 이 이야기 팬들이 많이 하시고 선수들도 스트레스 받을 거지. KBO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PTS 그거에다가 뭐 2kg 3kg를 덧붙여갖고 밖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선수한테 세 개의 장비 호크아이, PTS, 트랙맨을 해서 계속 던져서 주기적으로 이 선수의 피칭 그다음에 구속을 체크해가지고 이런 건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어느 게 정확한가요? 이렇게 말을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외국인 선수 평가는 또 해야죠. 지금 뭐 제가 뭐 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예. 하여튼 지금 왼손 외국인 투수들이 상당히 좋은 선수들도 꽤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NC의 외국인들 또 왼손 외국인 선수들이 좀 좋죠. 뭐 반지 선수는 당연히 좀 좋았었고 요즘 좋은 흐름대로 가져가는 것이고 예. 왼손들이 조금 좀 보강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리그에서도 좀 보고 있는데 외국인 선수는 뭐 차츰 저도 더 플러스해서 말씀을 좀 올려야죠. 시범 경기 몇 경기 안 던졌기 때문에 좀 봐야 됩니다. 선수들이 구속 많이 신경 씁니다. 나유리 기자가 책을 썼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예약 판매를 하고 있는데 소개해드리려고. 근데 이게 좀 약간 부끄럽네요. 이게 지금 올해는 이제 3년째인가요? 제가 처음에 한 게 그 두산 베어스 네. 뎁스 차트라는 책으로 네네. 시작한 걸로 치면 한 5권째죠 거의. 다작 네. 저자님이신데 이번에야말로 3세를 넘어야 된다. 그죠? 목표는 3세입니다. 아니, 한번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입니다. 그 한번 이상이고. 도와주십시오. 네. 상당히 준비를 잘했다. 네. 특장점 한번 저자가 부끄럽지? 직접 이야기를. 이게 이제 제가 혼자 쓴 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후배 기자들, 능력 네. 있는 기자들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이벤트도 항상 해주시고 네, 이번에도 이벤트 할 겁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얼마나 걸렸죠 이거 만드는데? 만드는 네. 보통 이게 저희가 비시즌 내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고를 분량을 나눠가지고 구단별로 쓰게 되고 올해 이제 시즌 뭐 필요한 부분들, 그렇죠. 예, 바뀌는 부분들 정리도 좀 하고 팀별 네, 예, 그다음에 강점 약점 다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하신 게 이제 보통 선수 정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수 정보도 저희가 소개를 많이 하고 있고 그 구단 홍보팀이나 선수들한테도 직접 막 사진이랑 사인이랑 네. 친필 메시지 이런 것도 받고 그래서 그런 거 찾아보시는 재미가 또 쏠쏠하고 변화된 네. 부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쵸. 실제 취재를 네, 통해서 알 수 있는 좀 그렇습니다. 네. 딥한 그런 이야기들 비하인드 맞습니다. 이야기들을 많이 좀 다뤘습니다. 네, TMI 인터뷰를 해가지고 각 구단 이제 대표 선수 6명은 좀 약간 심도 있게 항상 네. 다루고 있고요. 이벤트로 우리 네. 이제 구독자 시청자님들한테도 선물을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네. 내용이 좀 알차지는 2024 프로야구 가이드북 저자 우리 나유리 작가님이십니다. 저만 쓴 건 아닌데 저 혼자 쓴 건 대표 아니고 대표 작가 네, 나유리 그렇습니다. 기자. 네. 그리고 지금 이제 3월 25일까지 구매하시면 그 대표 선수 5명 선수들한테 직접 사진을 좀 받았어요. 네네. 약간 셀카 느낌이 나는 이렇게 멋진 사진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해서 또 선수들이 또 흔쾌히 협조를 해줘가지고 이제 포스트카드를 만들었는데 예약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진을 이렇게 드리고 있고 선물로 저는 이제 피드백을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내년에도 조금 더 팬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좀 필요한 정보가 좀 알차게 들어있는 책이 됐으면 좋겠어서 진짜 피드백을 계속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선물은 이렇다 아니면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건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을 정령 악플을 한번 주시면- 받아보고 싶다는 그런 아니 공개 선언인 것인가요? 악플을 한번 주실 수도 각오하시라. 있겠지만 네 어쨌든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지금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프로야구 가이드북 중에서는 단연 직접 기자들이 발로 뛴 차를 타지 않은 발로 다 뛰어다닌 네 그런 가이드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네. 좀 성원을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